무소속으로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한동훈 후보는 오늘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한 후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을 모두 비판하면서 이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고 유경수 여사 생가를 찾아 보수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공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팬클럽과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 국민의힘이 제대로 견제하지 못해 이재명 정권이 폭주하고 있다며 자신이 보수를 재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오른쪽 날개가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거침없이 폭주하고 다른 한쪽은 그 폭주를 막을 힘조차.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선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이 일부 당권파가 민주당이 아니라 저를 이기려고 애를 쓰고 있죠. 이런 상황들, 이런 퇴행들 때문에 제대로 견제가 안 되고. 한 후보는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는 헌정 질서의 문제라며 강한 어조로 이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하면 이재명 대통령 탄핵해서 끌어내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같은 시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른바 박정희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충북 옥천에 있는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한 뒤 유경수 여사님께서는 낮은 곳에서 늘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셨던 분입니다. 과거 친박으로 분류됐던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사무소로 이동해 대여 강경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놨더니 이제 그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자기 죄를 다 없애겠다고 합니다. 한편 장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일 박민식 북구갑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총출동할 예정입니다. 한동훈 무소속 후보도 같은 시각 가까운 곳에서 개소식을 열 예정이어서 국민의힘 내 당권파와 친한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동훈이 마치 윤석열과 싸운 것처럼 행동을 하고 마치 합리적 보수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때문에 제가 무척 괴로운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나는 장동혁보다 한동훈이 더 고통스러운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한동훈 스스로가 나 그렇게 합리적인 사람 아니다 라는 것을 인증을 이번에 해버렸어요. 아, 그래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된다고? 그렇지. 예. 아, 왜 자꾸 속으셔? 나 윤석열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야. 답답하시네. 내가 그렇게 또 증명을 해야 돼? 힌트 하나 더 갑니다. 힌트 하나 더 나고. 이번에 진짜 강력한 힌트 줬어요. 네. 바로 후원 회장으로 정형근 전 검사를 위촉을 했습니다. 정형근. 요거를 이제 한동훈이가 본인이 스스로 밝혔는데요. 한동훈이 페북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자, 부산 북구에서 삼선 의원을 지내신 정영근 전 의원님을 부산 북구갑 무소속 한동훈 후보 후원회장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산 북구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자, 정형근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정형근 얼굴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이 사람 부산의 삼선 의원이고요. 안기부, 지금 국정원인데 예전에 안기부라고 불렀죠. 안기부 대공수사단장을 했고요. 반헌법 행위자 열전에 등재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네. 뉴라이트 전국연합 상임의장도 맡았던 사람이고요. 공안검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야,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비판하고 싶어서 막 시동 거는데 여러분이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여러분이 할 일이 없어요. 오.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바로 바른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아, 박민영? 그냥 페북만 여러분께 네. 소개해드리면 됩니다. 아니 중도 노래를 부르면서 지도부를 강성이라 악마하더니 성기 고문, 불륜 같은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논란에 잊혀진 올드맨을 데려다 아무튼 강성층에게는 소구가 된다. 주장하는 한동훈 계파의 인식세계가 놀랍습니다. 결국 중도니 보수니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교주 한동훈을 모시며 알량한 말장난으로 우리 당원 지지자들을 모욕해왔다는 자백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정치인이 아니라 교주가 되는 게 목적이면 파라솔 이고 시장 돌아다니는 코미디 그만 찍고 정치권을 떠나 사이비 교단이나 차리길 권합니다. 이보다 더 비판 잘할 자신 있어? 없어. 자, 그러면은 이제 응? 정영근이 무슨 뭐 성기 고문을 하고 불륜?
잘 몰라요, 저. 그냥 우리는 이제 자료만 보여드리면 됩니다. 안기부에서 정영근이가 성기 고문까지 했다는 주장이 있었고 관련 보도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 보도만 그냥 여러분에게 띄워드립니다. 네, 1900 아니 띄워드립니다. 가만히 계세요. 당시 정영근 의원 같은 경우는 저를 직접 고문을 했거든요. 막대기를 가지고 제 성기 침대든가 아주 치욕적입니다. 검찰이 이제 훗날 관련해서 이제 수사를 통해 정영근이가 직접 고문했다는 당시 안기부 관계자의 진술까지 확보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한겨레가 관련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 사진 잠깐 올려주시면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안기부 관계자의 검찰 진술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정형근 당시 안기부 국장이 직접 조사실로 와 수사관들을 내보낸 뒤 문을 잠근 채 혼자 서경원 의원을 조사했다. 정영근 국장이 고성을 지르는 소리가 새 나왔고 조사를 마친 뒤 들어가 보니 서경원 의원 얼굴이 피투성이가 돼 있었다. 고문 기술자 다들 알죠? 이근환이. 아, 네. 이근환이 그 김근태 선생님 고문 관계대 했죠. 얘가 이근환이 보냈다는 지시했다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고문 지휘관이에요. 예, 고문 지휘관으로 정말 이런 정말 사람을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이런 사람을 후원회장이 앉혔습니다. 자 그러면 분류는 또 무슨 말이야? 네. 뭐 모르지겠지. 네, 전혀 모르겠어요. 정영근이가 의원 시절에 참 이런 사람을 또 의원으로 뽑아준 것도 난 너무 속상합니다. 근데 의원 시절에 어떤 한 유부녀하고 호텔방에 있었는데 그 유부녀의 남편이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네. 카메라를 그냥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을 덮쳤어. 현장을. 나는 그냥 보여드리는 것밖에 없어. 레전드다. 그때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이걸 찍어버렸어.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열리면서 정의원과 함께 있던 여성이 먼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곧이어 한나라당 당직자라고 밝힌 남성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혹시 저 전화 받으신 내용 없나요? 아니 무슨 그러지나 했나? 정의원이 있는 방 앞으로 건장한 남성들이 들이닥칩니다. 의원님, 그 같이 계셨던 분이 누구시죠? 취재 기자와 몸싸움도 벌어집니다. 그리고 정의원은 이들의 도움을 받으며 비상구를 통해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야, 레전드다 진짜. 저게 이제 일명 묵주사마 사건. 네, 묵주사마 사건. 묵주사마? 그러니까 이제 저 여성분이 네. 외국에서 묵주를 좀 많이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100개 사왔다고. 네, 100개. 그래서 그 100개를 받으러 굳이 저기 가셔가지고 기자들이 떡떡떡하고 남편이 하는데 1시간 반 동안 계셨던 그 묵주사마 사건. 그럼 왜 저렇게까지 도망가고 빼돌리고 왜 그렇게? 왜 그래? 그러니까 이제 뭐 불편한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레전드네. 레전드죠. 이 사람을 한동훈 후보가 후원 회장으로 추대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민심은 어떤지. 자, 이런 사람 민심 좀 확인해 보죠. 민심. 네, 어제 JTBC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한동훈, 박민식 두 후보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한동훈 후보가 2위로 나오는 조사들이 또 몇 개 있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박민식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이 되면서 문항이 담백해졌습니다. 그 전에 한동훈 후보를 마치 국민의힘 전 대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의힘 후보처럼 헷갈리게 하는 조사들이 있게 되면서 한동훈 후보가 좀 격차를 벌리면서 2위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정당 소속을 밝히면서 하는 조사가 되다 보니까 오차범위이긴 합니다만 다시 팽팽해지고 3위로 나타났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이제 다자구도였고요. 1%포인트 다시 박민식 후보한테 지는 것으로 나왔고 하정 후보는 1위로 계속 격차를 유지하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는 야권 단일화 후보 적합도인데 여기서도 박민식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 공천을 받다 보니까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결국 단일화 가능성은 크진 않은데 크지 않아. 예, 이제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도 보니까 단일화할 거가 별로 없더라라는 겁니다. 하정우 대 한동훈으로 단일화됐을 경우에 박민식 후보의 표가 한 절반은 한동훈한테 가는데 또 나머지 절반가량은 부동층으로 가면서 격차가 한 6%포인트가량 벌어진 채 하정우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고, 네. 예, 그다음에 하정우 대 박민식 대결 구도에서도 한 5%포인트 하정우 후보가 앞서는데 역시 한동훈 후보의 그 표심이 박민식 후보한테 많이 안 가고 또 부동층으로 가거나 하정우 후보한테 가는 네. 화학적 단일화 이제 도저히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동훈이 이제 3위 했잖아요, 여론조사. 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굳이 논평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예. 또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신 장해찬 선생님이 평가를 또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나서기 시작하십니까? 예. 그래서 장해찬 선생님의 평가로 가름합니다. 당명을 달고 진행한 첫 번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소속 한동훈의 지지율은 21%, 3자 구도에서 꼴등입니다. 저는 무소속 딱지를 달고 28.2%까지 기록했습니다. 무슨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더니 무소속 딱지를 붙이자 장해찬보다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이제 중도 포기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지 아니면 완주에서 장해찬의 득표율 9.18%와 경쟁할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부산 무소속 3자 구도는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MBC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당명이 붙는 순간 무소속 지지율은 빠질 일만 남았습니다. 부디 한동훈이 완주해서 9.18%를 넘는지 지켜보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그 지난 총선에 우리 장해찬 무소속 후보님이 실제로 28.2% 지지를 받았었거든요. 네네, 보시면은. 진짜 그러네. 그러다가 이제 본선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9.18%가 나온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병원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장해찬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어. 네, 그 나오기 전에 많이 당당했고. 그렇습니다. 네, 결국 무소속으로 갔더니 안 되더라. 매불수를 보시나 봐요. 지난번에 계속 우리가 얘기했는데 장해찬 거기는, 선생님. 예, 한 말씀 해주시네요. 네. 근데 아니, 선생님 한번 인사드려야 되는데 제가. 좋아요, 선생님. 근데 그만큼 2위 싸움이 굉장히 지금 현재까지는 치열했고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 지더라도 2위 하는 것과 3위 하는 건 완전히 다르잖아요. 한동훈 후보가 3위로 지면 뭐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2위를 하려고 최근까지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지금 상황은 장해찬 부원장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담백하게. 아니, 장해찬 선생님 말씀이 맞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실제로 지금 어때요? 돌아가는 국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후원회장을 하냐 그런 사람을 어떻게 찍어줄 수 있겠냐 한동훈 어떻게 찍어줄 수 있겠냐 저런 사람 영입했는데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중앙 정치의 시선입니다. 네. 사실 지역에서는 이 정영근이라는 사람이 3선을 했거든요. 국갑에서.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서에서 구포시장에서도 정영근 때가 좋았다. 15, 16, 17대 그러니까 96년부터 한 2008년까지 그때가 되게 정서가. 경기가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도 민주당 쪽에도 물어보면은 민주당 쪽에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한동훈이 지역 선거를 하고 있다. 지역 선거에서는 굉장히 최선의 카드인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해요. 실제로도. 그리고 이 북갑이라는 곳의 지역적 특색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앞에는 낙동강이고 뒤에는 이제 산이 있어서 약간 섬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뭐랄까 신혼부부들 혹은 좀 노인 가구들이 잘 사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중산층들은 다른 데로 옮겨가는 그래서 옛날부터 살았던 분들이 계속 사는 이동이 잦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영근이 먹힌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영근이 계속 띄워주면 사실은 한동훈 캠프에서는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 방송을 보시고 사람들이 아니 북갑에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을 영입한 사람이 있어? 한동훈 저 안 찍어주겠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산 북갑에 아시는 분 있으면 연락을 해서 이걸 알려서 말씀을 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그야말로 부산 북구 갑 시민분들을 진짜 무시하는 거야. 그렇죠. 정말 한번 보여주셔야 돼. 맞아요. 우리 부산은 민주화의 도시예요.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고문하는 사람을 후원회장에 앉힙니까? 부산 북구갑의 힘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진짜 이건 정말 따끔하게 혼내주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한동훈이 또 이제 박형관 기자와 비슷한 뉘앙스로 변명을 하고 다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니 그렇게 이 사람 정영식을 현근을 나쁘게 생각했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3선을 했겠냐. 그때도 이 문제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혼을 내줘야 된다. 혼내야 돼, 이거는. 그렇죠. 근데 사실 또 그 아래 수면 아래는 또 이 사람을
후원회장으로 한 이유가 박민식과 경선을 해서 이분이 졌거든요. 그래서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한테 상당히 악감정이 정영근이가. 네, 정영근. 그래서 이 사람을 영입한 것도 있다.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 근데 만약에 이제 부산에서 국민의힘을 안 찍고 한동훈을 찍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거는 한동훈이 본인이 주장하는 저는 계엄을 막은 사람이다. 나와 내라는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그러실 수 있는데 이 정영근이 보니까 내란 이후에 맞아. 윤석열 탄핵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고 한동훈을 엄청 씹었어. 네, 그때 얘기한 게 그 당시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 민주당에 파견된 분대장 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이 모든 전국에 혼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맞아.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맞아. 예. 그리고 한동훈 캠프 쪽에서는 사실 이 정영근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올 때 이 논란 모르지 않았다. 우리 알고 있었는데 도움이 되니까 데려온 거고 그리고 엄청나게 공을 들였다고 해요. 영입을 하기 위해서. 와 이건 진짜 혼내줘야 될 것 같지. 근데 사실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뻥이야. 왜냐하면 또 다른 친한계들의 이 비하인드 스토리 들어보면 정영근 본인이 제 발로 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도와주겠다라고 하니까 여기가 한동훈이 무소속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방선거 실무로 딱 따져보면 양 당은 시의원, 구의원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구의원 3명 나가지, 시의원 1명 나가지, 구청장 1명 나가면 일단 버스만, 아니 그 트럭 유세차만 해도 5대에다가 서울시장, 그 부산시장 차까지 하면은 6, 7대가 꽉 차거든요. 근데 한동훈은 달랑 1대거든. 그러니까 이런 세가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하려고 하는데 정형근이 내가 박민식을 잡아줄 수 있다. 그 악감정. 그래서 본인이 찾아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진짜 혼내줘야 됩니다. 네. 부산 북구갑 시민 여러분 정말 크게 혼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 한동훈 후보가 김종배 시선 집중에 나와서 라디오 인터뷰하는 거를 제가 이제 직접 들었는데요. 당연히 이 사안이 굉장히 오랫동안 다뤄졌습니다. 근데 진행자한테 굉장히 약간은 좀 비매너. 예, 약간은 좀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청취자 입장에서는 조금 당혹스러울 수 있는 그런 인터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후폭풍이 있을지.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적어도 2위는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셈법에 의해서 그렇게 다가오니까 후원회장을 부탁을 드렸는데 네. 이게 중앙 정치에서 이렇게 후폭풍이 클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 질문을 하니까 굉장히 좀 짜증 섞인 그런 그래요?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러면 되게 평생 이것만 물어봐야겠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종배 그 앵커가 얼마나 질문을 차분하게 잘해버리냐면 일단 뭐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서 한 평가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못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부정선거 의혹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물어봅니다. 아 부정선거 의혹이요? 근데 정영근 당신 후원회장이 부정선거 의혹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바로 음매하는 거야. 할 말이 없는 할 거예요. 말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목소리 커지고 오디오 겹치고 말꼬리 잡냐고 하고 완전히 벌성사 나왔어요. 전두환 시절에 정권 시절에 그 안기부의 공안 검사로 이름을 날리던 그러니까 고문 수사관이라고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고문 수사를 일삼았던 악랄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런 사람을 후원회장. 후원회장이 사실 후보에게 굉장히 큰 상징적 의미를 갖잖아요. 사실 후원회장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는 실제로 정치를 해보신 아마 정은혜 의원님도 말씀 잘해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정치인이 후원회장이라고 했을 때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특별하게 떠오른 사람들이 없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이번에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후원회장으로서의 본인의 보수 재건 가치를 계속 이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키워드가 고문, 묵주, 내란, 부정선거 이런 사람인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한순간에 선거 판도를 바꿔버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악수를 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고문수사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수사의 기법이 아닙니다. 고문은 고문이 그 자체이고 고문은 없어져야 될 국가폭력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거나 혹은 공소시효가 지나갔다라는 이유로 과거에 악랄했던 고문 관련된 지시 의혹을 피해간 사람이긴 하지만 이걸 고문 수사라고 부르는 것도 굉장히 좀 끔찍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의원님. 네, 지금 보면 너무나 의혹들을 그러니까 이게
좀 과거의 잘못들을 좀 덮고 넘어가고 그리고 또 다시 새로운 이제 새 정치를 하겠다고 이제 보수를 재건하겠다고 하면서 과거에 자신들이 잘못했던 것들을 하나 둘씩 무슨 이렇게 고구마 파내듯이 지금 다 파내고 있는 것 같아요. 줄기 나오듯이. 특히 정영근 같은 경우는 김근태 고문 사건 연루 의혹도 있고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 연루의 또 의혹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그 탄핵 반대 취지의 발언을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후보가 지금 말로는 뭐 새 정치, 젊은 정치 이런 얘기를 하면서 후원회장이 단순히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회계 담당자가 아니에요. 그냥 뭐 회계를 담당한다 그게 아니라 실제로 정치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이 후보를 내가 보증한다. 이렇게 보증하는 보증인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거 때 사실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막 업자들도 많고요. 저한테도 막 와서 뭐 내가 몇천 표가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당선이 되면 내가 도와줄 테니 뭐 무슨 자리를 달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놓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이 후원회장이 아마도 뭐 지역의 뭐 원로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입김이 좀 담겨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정영근이라는 그 상징적인 인물로서 제가 드린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상징이라고 하면 사실 한 개밖에 없잖아요. 공안검사. 이분이 뭐 예를 들면 봉사활동을 했습니까? 사회에 뭐 가치에 뭐 헌신을 한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후원회장을 할 때 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도 후원회장을 많이 하셨고요. 이해찬 대표님도 많이 하셨고 아니면 좀 사회에서 이렇게 명망 있는 뭐 종교인 분들이나 이제 사회운동가 분들이 많이들 하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의 정형근 그 전 의원을 했다는 것은 상징성을 가지고 임명했다기보다는 아마도 그 지역 내에 어떤 뭐 보수 원로들이라든지 그 표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정형근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승리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은. 예. 아니, 근데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 이제 주변에서 아무리 추천을 하거나 해도 살펴볼 거 아니에요.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는가. 근데 요 영상도 하나 보고 올 텐데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었는데 그 발언 자체가 한동훈 본인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보수 재건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요거를 보고 와서 다시 이야기 이어갈게요. 무조건 없는 거 덤태기 씌우고 없는 사실 악의적으로 조작하는 거 이것이 바로 지리산 빨치산 수법입니다. 나라를 바로 세울 지도자가 바로 윤석열 후보라고 믿기에 예, 지난 대선이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들을 하는 것도 있고, 한동훈에 대해서는 민주당 파견 분대장이라면서 비판했던 인물. 지금 마음이 바뀌었나요, 그러면?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MBC 시선집중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본인에 대해서 이제 지지하는 마음을 표시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정 부분 바뀌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긴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 앞에서 정영근 전 의원이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방금 본 영상처럼 윤석열 씨의 혐의가 내란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다거나 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에서 민주당 분대장이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부정선거 음모론에 불을 지피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극우의 행태들을 보여주고 있는 인사와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만큼 급하다라고 하는 걸 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에서는 결국은 명분과 실리의 두 가지를 놓고 싸우는 게임일 텐데 적어도 명분이 너무 없는 인사인데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가치와 브랜드, 그러니까 본인 말에 따르면 결국 여기서 대권 주자로 키워주셔가지고는 다음 2030년 대선을 도전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치를 깨면서까지 지금 급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보더라도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3등에 갇혀 있는 모양새가 있거든요. 물론 2등, 3등인 것 같은 모양새이긴 한데, 그러니까 적어도 박민식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되기 전에 확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차원이라고 하는 게 보여주는 초조함의 발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명분을 잃었으면 신뢰라도 얻어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좀 정은혜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2008년까지 지역에 있던 분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20년 전에 지역에 있었던 분이 진짜 표를 가지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지역에 영향을 미칠 인물인가. 네, 그러니까 정말 몇천 표를 가지고 정말 있으시는 분인가에 대해서 의아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시절이 20년이 바뀌었고 박민식 전재수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역을 관리했던 곳인데 정말 정영근의 표가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보통은 그 정형근을 그 세대들은 아마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1940년대생, 50년대생. 근데 우리가 사실 인구 구조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르신에 대한 인구도 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낮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투표장에 갈 사람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그날 날씨 좋아서 놀러 가면 끝이에요. 예, 그런 측면을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후원회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도덕적 상징성, 뭐 지역 확장성, 메시지 일관성 굉장히 중요한데 또 그 생각도 해봤어요. 아, 보수에서 내가 만약에 출마를 했을 때는 누구를 후원회장 할까 했을 때 존경할 만한 후원회장이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누구를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됐을 거다. 아, 부산에서. 네. 그러니까 그 말도 있네요. 네, 선배들 일리가 중에 있네요. 예. 정치인 중에 부산에서 활동하셨던 선배를 누구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의원님 이 의원님 설명을 들으니까 어찌 보면은 모든 걸 다 알면서도 전략적으로 선택했을 가능성도 높네요. 그러니까 그 지역구의 7, 80대 노인 어르신 분들의 표를 얻기 위한. 그러니까 그 실리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계산일 거라고 저도 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부산 북구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가 12만 명 정도라고 해요. 사실 큰 유권자 표본이 아닌 곳이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율이 낮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한 8만 명 안팎에서 유권자가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60%대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한 3만에서 4만 사이를 얻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라고 봐야 될 텐데 그런데 과연 정영근 전 의원이 표가 있을까 아니면 구포시장 연합회 회장님의 표가 더 있을까 아예 명분과 실리를 둘 다 얻지 못하는 싸움이라면 그 시장연합회 그러니까 정말 딱 지역 선거를 해야 되는 이런 선거 구조 안에서 정영근 전 의원이라고 하는 악재를 가지고 오는 게 과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잃는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잘못된 선택은 맞았다. 네, 물론 모릅니다. 결과는 나중에 봐야 되니까. 네, 하신 대로. 근데 제가 보니까 구포시장 연합회 회장님이 후원회장을 안 해주실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럴 때는 그냥 저는 정말 뭐 연합회 회장님이면 너무 좋죠. 근데 사실 그런 분들 마음을 이렇게 얻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어려운 상황을 왜냐면 그분들은 정말 깐깐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이 지역을 발전시킬 분에게 이렇게 또 선택의 표를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냥 구포 시민분 중에 그냥 그 지역에서 그래도 열심히 하셨던 분들 뭐 이분 한 분이셨으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히려 논란을 만들어서 자신의 표를 깎아먹는 좀 신기한 또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능력이 있다. 예. 물론 뭐 이제 중앙에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말씀처럼 정말 그 지역에서 몇천 표가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그 모습이 한동훈 전 대표의 그러니까 어려움을 오히려 역으로 보여준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예. 얼마나 이제 할 방도가 없으면 여기까지 왔나. 저도 그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